자, 이번에는 우리 교재 103페이지에 전산세무 2급 93의 기출문제 일반전표, 매입매수전표, 결산전표 입력은 따로 하지 않고 분개만 해보겠습니다. 일반전표에 4월 1일 영업부서 거래처 직원 윤서희의 경조사비로 30만 원을 보통예금에 이체했다.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 30만 원이고 경조사비는 계정 과목이 국립후생비죠. 판매비와 관리비 30만 원이고 거래처구나. 거래처 그지? 접대비네. 그럼 접대비. 접대비 4월 10일 무역협회에 협회비 5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으니까 대변의 현금 5만 원이고 원래 주무관청에 승인을 뭐지? 갑자기 사업자가 영업자가 보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문관청에 승인을 받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문관청에 승인을 받은 단체에 대한 협회비, 조합비는 일반 회비는 세금과 공과고 이게 이제 제조원가가 될 수도 있고 판매비와 관리비가 될 수도 있겠죠. 특별 회비는 비지정 기부금입니다. 기부금인데 법인세법에서는 이제 비지정 기부금으로 봐서 공익성이 없는 걸로 보죠. 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결국 여기는 세금과 공과 판매비와 관리비 5만 원 있을까요? 영업자가 주식한 단체라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에 대한 회폐비, 조합비는 일반 회비 때는 세금과 원가, 제조원가나 판매비와 관리비, 특별 회비 때는 기부금, 분계 우리가 이제 일반 협회 분계할 때는 이제 기부금인데 법인세법에서는 이제 비지정 기부금으로 공익성이 없는 걸로 봐요. 공익성 없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5월 1일 공장의 신축을 위한 특정 차입금의 이자 비용 350만 원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해당 이자 비용은 자본화 대상이며 공장의 완공 예정일은 내년 4월 30일이다. 이거 우리가 차입원가 자본화 또는 뭐 건설자금 이자 또는 뭐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 뭐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차입원가 자본화, 건설자금 이자,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 예를 들어서 건물을 1억 원에 1억 원에 신축하려고 하는데 내 돈은 4천만 원밖에 없고 6천만 원밖에 없고 음, 돈이 4천만 원이 부족해서 4천만 원을 차입했더니 이자가 400만 원 발생을 했는데 기업회계는
선택 자본화. 특별한 말이 없으면 원칙은 이자 비용이고요. 예외적으로 문제에서 자본화 대상 또는 자산 처리해라. 그러면 건설 중인 자산 처리합니다. 근데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강제 자본화, 강제 자본화, 강제 자본화라서 건설 중인 자산 처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법인세법에서는 특정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건설 중인 자산 처리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자 비용 계상했다면 무슨 불산입? 송금? 불산입이 나오는 거지, 그지? 음,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고 지금 문제에서는 원래는 이자 비용과 자산 처리 중 선택인데 문제에서 자본화 대상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무슨 중인 자산? 건설 중인 자산입니다. 당좌 수표니까 당좌 예금. 만약에 문제에서 그 자본화 대상 이런 표현이 없으면 또 자산 처리 이런 표현이 없으면 그냥 무슨 비용? 이자 비용이에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 출제자가 자본화 대상이라는 마음으로 문제를 냈는데 자기가 단서에 자본화 대상이라는 표현 안 썼을 때 그때는 이자 비용도 맞다, 자산 처리도 맞다 이렇게 했을 때도 많아요. 참고로. 그죠? 4번 6월 5일 액면가액 1억 원인 사채를 9,900만 원에 할인 발행하였으며 대금은 전에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사채를 발행하니까 대변에 사채. 항상 무슨 가액? 액면가액 1억 원짜리를 9,900만 원에 발행하고 전부 다 보통예금 했으니까 보통예금이 9,900만 원만 들어오고요. 100만 원만큼은 우리가 사채, 할인 발행, 파금이라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6월 10일 6월 10일 5월분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소득세 50만 원 및 지방소득세 5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거래소 입력은 생략하며 하나의 전표 입력할 것. 그러니까 실제 실무에서는 소득세는 세무서, 지방소득세는 구청, 거래소로 이제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그래서 이제 그 거래소 입력은 생략하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소득을 지급할 때 본인 부담의 소득세, 지방소득세, 그 다음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원천 징수했을 때 무슨 금? 예수금 부채 처리하죠. 소득을 지급할 때 본인 부담의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원천 징수했을 때 예수금 처리하고 회사 부담의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 회사 부담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복리후생비,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보험료라고 처리합니다.
그럼 지금 문제는 급여 지급할 때 원천 징수했으니까 무슨 금? 예수금 처리했던 거죠. 예수금. 보통 예금에 대해서 이체했으니까 대변에 보통 예금 5만 원, 55만 원. 하변에 예수금 55만 원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2번 메인 매출 점표. 2번에 1번 8월 7일 수출업체인 서울의 제품을 동일 날짜로 받은 구매확인서에 의해 납품하고 다음에 영세의 전자세금계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전에 외상으로 하였다. 팔았으니까 매출이고 영세의 세금계산도 교부했으니까 매출의 영세. 공급가액은 2천만 원이고요. 거래처 공급자는 서울. 영세의 전자세금계를 교부했으니까 전자입력의 영. 영세의 유형은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대금은 전에 외상으로 했으니까 외상. 여기 분계 유형을 외상으로 하려면 계정 과목이 전부 다 외상 매출금이거나 외상 매입금일 때만 그치? 매출의 영세니까 부가세 예수금은 없고 매출이면 제품 매출이 자동 뜨고요. 앞에가 매출이고 뒤에가 외상이니까 외상으로 매출했다 외상 매출금이 자동 뜹니다. 두 번째 8월 21일 비사업자인 장현성에게 제품 A를 판매하고 판매 대금 33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하면서 지출 증빙료, 현금 영수 등을 발급하였다. 팔았으니까 매출이고 현금 영수증 교부했으니까 매출의 현가예요. 매출의 건별, 타가, 현가는 무슨 대가로? 공급대가. 부가세 포함한 공급대가가 33만 원입니다. 33만 원 넣어주면 공급가액 30만 원과 부가세 3만 원 분리하고 거래처는 장현성. 그 다음에 대금은 전부 다 현금으로 결제했네. 현금. 매출의 현가도 가세니까 차변이 아니죠.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3만 원 자동 뜨고 매출이면 제품 매출이 자동 뜨고요.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33만 원 받아야 되는데 전부 다 현금 받았으니까 차변의 현금 33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됐죠? 여기까지는. 자, 9월 5일. 다음은 당사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이다. 메인 매출표에 입력하시오. 발급했으니까 매출의 가세네. 그지? 발급했으니까. 공급받는 자가 항체. 공급받는 자가 항체고, 제품 팔았고요. 제품 팔았고. 음, 왜 이래.
팔았으니까 예, 매출이고 예, 세금 계산도 그게 뭐 있으니까 매출의 과세 공급가액은 4천만 원 거래처가 항체 전자세금 계산도 그거 있으니까 전자입력의 0 대금은 예, 현금도 있고 외상도 있으니까 섞여 있으니까 혼합 매출의 과세니까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400만 원 자동 뜨고 매출이면 예, 제품 매출이 자동 뜨고요. 실질적으로도 제품 파는 거 맞고 부가세까지 4,4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예, 현금으로 300만 원 받고 나머지 4,100만 원은 외상으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 이렇게 처리를 예, 해주시면 되고요. 떨어지려고. 9월 27일 당사는 본사 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 건물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즉시 건물 철거한 후 새로 용역으로부터 전자세금을 발급받았다. 구건물 철거 비용 총액 4,400만 원은 4,400만 원 중 2,500만 원은 보통계획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대요. 우리 회사가 지금 토지만 필요해. 토지만. 본사 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그지? 토지만 필요한데 토지만 없으니까 건물이 딸려 있는 토지를 취득한 거예요. 그지? 그 사실은 건물이 필요하지. 안 와서 철거했다면 예. 구건물의 취득가액하고 철거 비용도 토지의 무슨 원가를 취득원가를 구성합니다. 음. 그래서 지금 구건물 철거 비용, 구건물 철거 비용은 결국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라서 얘는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매입에 예, 불공이고 4,400만 원이 부가세 포함한 금액인데 공급가액은 4천만 원이죠. 그지? 4천만 원이고 거래처는 예, 새로 용역 전자세금 계산도 발급받았으니까 전자입력의 0 불공제 사유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일부는 보통예금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으니까 분계형은 혼합입니다. 매입의 불공은 매입세액 400만 원 발생하지만 공제가 안 돼요. 공제가 안 되니까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은 안 뜨고 매입이면 원래 원재료가 잘못 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입한 것은 토지에 대한 무등적 지출, 자본적 지출이라서 토지에 매입세 공제가 안 되면 해당 계정에 다 포함. 토지가 4,400만 원이고요. 2,500만 원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으니까 보통예금이 2,500만 원. 나머지 1,900만 원은 외상으로 했는데 상거래 아니잖아. 그지? 그가 무슨 금? 미지급금 1,900만 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2월 12일 미국 SEN사의 선사의 제품을 2만 달러에 직수출하고 수출 대금은 12월 31일에 미국 달러로 받기로 하였다. 우리가 공급한 건 12월 12일, 그지? 공급한 건 12월 12일, 받기로 한 건 12월 31일. 그래서 공급시기 노래 전에 원화로 한까지 안 왔어요. 수출과 관련된 내용은 다 한 것 같다. 수출 신고 번호는 생략하고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가세 표준은 공급 시기가 선적일입니다. 선적일. 도래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는 환가한 금액 또는 환가한 환율, 환산액이고, 공급시기 도래전에 원화로 환가하지 않은 경우, 공급 시점의 기준환율 또는 제정환율, 환산액입니다. 지금 문제는 공급 시기가 선적일 12월 12일인데 12월 31일 날 받기로 했기 때문에 공급 시기 도래전에 원화로 환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2만 달러 곱하기 공급 시점 12월 12일 환율 달러당 1200원. 그럼 2만 달러에 1200원 하면 2400만 원이 가세 표준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갈까요? 12월 10일 날 공급했기 때문에 팔았으니까 매출이고 직수출했으면 수출이고 가세 표준은 2400만 원. 거래처는 썬상. 그 다음에 영세 유형은 직접 수출. 나중에 받기로 했으니까 분계용은 외상. 여기까지 넣어주면 알아서 분계는 다 해주겠네요. 수출이니까 영세이니까 부가세 예수금은 안 뜨고 매출이면 제품 매출이 자동으로 2,400만 원 뜨고 앞에가 매출이고 뒤에가 외상이니까 외상으로 매출했다. 외상 매출금 2,400만 원.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고요. 잘못했네요. 12월 10일 환율이 1,100원이네요. 2,200만 원. 2,200만 원. 2,200만 원. 1,100원인데 1,200원이 착각했네. 2,200만 원입니다. 됐을까요? 여기까지? 결산으로 돌아가서 106페이지에 문제 4번 결산 문제. 2022년 9월 1일 1년 이내 상한 조건으로 2만 달러를 차입하였다. 차입 당시 환율은 달러당 1280원이었고 2022년 12월 31일 현재 기만환율이 달러당 1270원이에요. 우리 외화채권 채무는 그 결산 시 기말 환율로 평가를 해야 되죠. 그지? 네. 그러면 2만 달러 곱하기 발생 당시 환율은 달러당 1280원. 그 다음에 기말 환율은 달러당 1270원. 2만 달러 곱하기 1280원 하면 2560만 원이 장부가액이고 2만 달러 곱하기 1270원이면 2540만 원이 결산시 평가액이에요. 그럼 환율이 내리는 바람에 빌린 돈이니까 그지? 1년 이내니까 단기 차입금이죠. 환율이 내리는 바람에 단기 차입금이 감소한 거예요. 그지? 차변에 단기 차입금 거래처는 안 나왔네. 거래처 있으면 적어주셔야 되고 차이가 나는 금액이 20만 원.
20만 원이 줄었고 줄은 만큼 이익의 손실이에요. 이익이죠. 외화 환산이익 20만 원. 자산은 환율이 오르면 이익, 환율이 내리면 손실이고 부채는 환율이 오르면 손실, 환율이 내리면 이익입니다. 거래처가 있으면 거래처를 단기 차입금에 잡아주셔야 되고 두 번째 당사는 3월 1일 1년치 임대료 12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받고 전액을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하였다.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기간은 2022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 1년치다. 월에 계산할 거. 아까도 얘기했는데 그 우리가 임대가 업이면 임대료 수입이라는 매출로 잡아주셔야 되고 임대가 업이 아니면 임대료라는 영업의 수익 잡아주셔야 돼. 그럼 일단은 3월 1일 날 보통 예금으로 1200만 원 받고 임대료라는 수익 처리했다는 얘기죠. 영업의 수익 처리했는데 이 금액이 몇 년치라는 거예요? 1년치라는 거죠. 1년치. 그럼 이 금액에는 단기분도 있고 차기분도 있어요. 2022년 3월 1일부터니까 3, 4, 5, 6, 7, 8, 9, 10, 11, 12. 10개월치가 단기분이고 2개월치가 차기분이고 1200만 원이 1년치니까 10개월치면 1000만 원이고 2개월치는 200만 원이고 그럼 단기분 1000만 원은 임대료라는 영업의 수익 처리해 주셔야 되고 차기분 200만 원은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로 처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임대료라는 영업의 수익이 1000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얼마가 있으니까 1200만 원 있으니까 임대료라는 영업의 수익이 200만 원 음, 없어지고 선수 수익은 200만 원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잖아. 그지? 그래서 대변에 무슨 수익? 선수 수익 2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선급 비용, 선수 수익,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도 거래처 있으면 달아주셔야 되는데 거래처 없고요.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고 3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12월 31일에 부가세 대급금하고 부가세 예수금 정리하는 분계를 입력하시오. 납부세금, 미지급세금으로 계상하고 환급세금, 미수금 계상하고 우리 신고기관의 종료일마다 매출세액인 부가세 예수금 얘는 부채죠. 매출세액인 부가세 예수금 부채하고 매입세액인 부가세 대급금 자산을 무슨 처리한다? 상계 처리합니다. 그지? 그 다음에 예정신고 때 미환급세액이면 미환급 받았으니까 무슨 금 처리가 돼 있어? 미수금 처리가 되어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전자신고세액 공제는 공제받는 만큼 돈 안 내잖아. 그지? 그래서 무슨 이익? 답이익입니다. 답이익. 이기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은 9월 30일자 일반전표 줘야 돼요. 9월 30일자 일반전표. 일반전표에 9월 30일에 가보시면 미환급세액이 미수금 돼 있다는 얘기지. 미수금. 그러면 부가세 대급금하고 부가세 예수금 상계 처리하면 대변했던 부가세 예수금이 차변가서 없어지고 차변했던 부가세 대급금이 대변가서 없어지고 예정신고 때 미환급 받은 미환급세액은 미수금 처리했었는데
미수금이 대변으로 없어지는 만큼 요만큼 세금 안 내도 된다는 얘기죠. 공제가 되니까. 그지? 그지? 원래 미수금 차변인데 대변 가서 없어지면 없어진 만큼 그만큼 세금 안 내는 거야. 안 낸다는 얘기는 환급 받은 거랑 같은 거죠. 그지? 예. 그 다음에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무슨 이익? 자비익.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2천만 원에서 차변에 2천만 원에서 대변에 1801만 원 빼주면 199만 원만 추가 납부하면 되죠. 얘는 다음 달 25일까지 내면 되니까 무슨 세금? 미지급 세금 199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차변에 부가세 수금 2천만 원, 대변에 부가세금 1,400만 원, 미수금은 원래가 차변인데 공제받아야 되니까 대변 가서 없어지는 만큼 공제된 만큼 세금 안 낸다는 얘기예요. 세금 안 내, 공제된 만큼 안 낸다는 얘기는 이제 환급 받은 거나 마찬가지지. 그다음 자비, 그다음에 전자신고세액 공제는 돈 안 내는 만큼 자비 처리고 나머지가 미지급 세금. 4번. 대한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입금 중 4,500만 원은 2023년 1월 31일에 상환 기한이 도래한다. 이걸 우리가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얘기하죠. 유동성 장기부채. 장기 차입금 같은 비유동부채의 만기가 재무 상태일부터 1년 이내 도래 시 유동부채로 대체하는 개정 과목을 우리가 유동성 장기부채로 합니다. 장기 차입금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4,300만 원이 내년 1월 달에 도래한대요. 그럼 대변했던 장기 차입금 대한은행 거 차변 가서 없어지고 1년 이내 남았으니까 유동성 장기부채 대한은행 4,500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5번 마저 해볼게요. 5번 시간 관계상 단기분 법인세가 5,400만 원으로 계산되었다. 단 회사는 법인세 중간이랬으니까 이자 소득 원천 증세액의 합계액인 3,600만 원 선납세금 계산했대요. 그럼 법인 지방소득세 포함한 법인세는 법인세 등 일반 전표에 우리가 직접 이렇게 넣어주셔야 되고 5,400만 원. 그 다음에 선납세금은 먼저 납부했을 때 선납세금이라는 자산 처리했다가 결산때가 되면 선납세금 없애고 선납세금 없앤 것만큼이 법인세의 대체가 된 겁니다. 그럼 5,400에서 3,600만 원 빼면 1,800만 원 추가로 납부해야 될 금액을 무슨 세금? 미지급 세금이라고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반 전표에 직접 해줘도 되고 만약에 4번까지 우리가 입력했다고 치고 5번만 만약에 우리가 자동으로 한다. 5번만 우리가 자동으로 한다고 치면 무슨 자료 입력? 결산 자료 입력이 1월부터 12월까지 가셔서 맨 밑에 내려가면 법인세 등 나와요. 법인세 등. 그럼 선납세금 3,600만 원을 결산 반영금액란에 넣고 5,400에서 3,600만 원 뺀 나머지를 추가 계상액에 1,800만 원 넣고 맨 마지막에 무슨 추가? 전표 추가 이해하시면 일반 전표에 12월 31일자로 자동으로 붕괴가 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해서 93회 기출문제의 일반 전표, 매매 전표, 결산 전표까지 끝났고요.